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4차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보면은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갖다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의 패배가 과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를 갖다 냉철히 반성을 하고 우리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만이 앞으로의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청와대 인사의 행태를 보고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작한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만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불신한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기미가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저 외부에서 작은 소요를 통해서 기업을 구제한다는 이러한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흔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가지고서 이 불실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겪어오면서 특히 또 이 IMF 사태를 채우면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히 이번에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에 구조조정을 했던 그러한 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완전히 기업이 잘못 운영될 것 같지만 그 책임 소재가 분명을 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재정적인 손실까지 감내하는 그러한 식의 대처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우리가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의 경제 상황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했을 때 이걸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점을 미리서 참작을 하시고 현재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기하기를 갖다 바랍니다. 특히 이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사항은 뭐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을 실업 문제,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회망을 갖다가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거를 무엇보다도 성결 과제로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더 원활한 차원에서 이행해 줄 것 같다. 이어서 우상호 신임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자.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정확히 반영하겠다. 이런 합의 정신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 3일도 안 지나서 그때 야당 원내대표들이 강하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게 지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보훈처에서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왜 이 문제를 국민의당하고만 홍보해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모리안 행진곡 재창이 혁신을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합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신보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들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지시를 청와대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신 게 맞습니까? 두 번째, 보훈처장이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한다고 야당 원내대표에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지시하지 않으신 겁니까? 오늘 하루 또 시간, 오늘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청와대가 다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5월 18일 당일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 사람을 바꾸어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쇄신입니다. 정책을 바꾸어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였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인적 쇄신도 미흡하고 정책 쇄신도 미흡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김영태 의원을 임명한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김영태 의원이 여당의 쇄신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여당 야당 다 변화해서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방문해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참여권 문제에 대한 확대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구형 판결이 2007년 6월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반쪽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너무 국민을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간의 정책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따른 법조 요청은 바로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 그리고 지난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투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번 19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대 열리자마자 정치개혁 특위를 우선 먼저 시행하자고 하는 여야 간의 원내대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111리 투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3당 모두 정당 지지도가 다 일제 하락했습니다. 우리 당도 당선자 먹고싶어 하고 청와대 회동까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면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지지도 하락까지 됐다는 것은 함께 일주일 내내 그 김영란법 내수 비추 우려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수 정권 8년 동안 부정부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시행돼야 된다. 김영란법 시행이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현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총선은 새누리당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대 최악의 최고의 참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여당 내부에서 스스로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새누리당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이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한 명을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의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의 새누리당의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모두가 분석하고 공통적인 결론은 민생 경제 정책이 실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인사를 보면은 내각과 더불어서 민생경제정책을 총괄했던 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민생경제정책을 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실패를 하는데 한 축을 담당했었던 분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생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인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자들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민생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 있는 내각의 장관들을 사퇴시키고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정책에 실패했었던 내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계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해도 5.18 기념식장에서 유일한 행진곡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할 수도 없다면 무엇이 도대체 국론을 통합하는 방법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5.18 기념식은 반쪽 기념식으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열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8 유가족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 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간곡한 기대와 여망을 들으셔야 합니다. 5.18 기념식장에서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을 하면서 몽로하고 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국론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죄나 잘못했다는 말은 않겠다고 합니다. 유감이라는 말 속에 아프게 죄송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배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으로 형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감과 참배 추진이 국민묘지 안장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얄팍한 노림수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시민 학살 범죄 행위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언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